안녕하십니까. 페어TV 시청자 여러분, 현장에 간다 원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문한 임장지는 부천의 원미동입니다. 최근에 주택 시장을 살펴보면 거래가 절벽이죠. 이 거래가 절벽인 와중에 최고가 아파트, 최상급지의 강남, 서초, 용산 같은 최고가 아파트들은 간간히 거래가 신고가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 1억 미만의 초기 재개발들이 좀 인기가 많은 그런 형국입니다. 이 원미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시가 1억 미만 초기 재개발 테마가 있는 곳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1억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이제 노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원미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0년도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총 10개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요. 2014년경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지 않았을 때 이때 모두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빨간색 테두리가 바로 이제 이 원미동 이 구역들의 라인인데, 이 원미동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부천에서도 상급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으로 일단 일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신도시의 인프라, 상업지구라든지 학원가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위쪽으로는 춘희역 7호선이 이제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소사역이 있는데, 지금 춘희역과 소사역 모두 다 개발이 이제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사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1호선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곡소사선까지 같이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춘희역과 더불어서 이 부천 종합운동장이 여기에 있는데, 이 부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GTX B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TX D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천 종합운동장과 춘희역, 소사역처럼 이렇게 괜찮은 역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버스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는 부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천의 오정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춘희동 일대까지 이제 산업단지가 펼쳐져 있는 건데 굉장히 부지가 넓죠. 이 산업단지가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좋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미래의 아파트의 수요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수요층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네, 지금 이 보시는 지도가 바로 이제 원미동의 노후도인데, 실은 원미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부터 신축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갈수록 춘희역과 가까운 곳인데, 이 위쪽에 좀 입지가 괜찮은 곳들은 이미 신축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도 지금 간간히 좀 파랑색으로 보이죠. 이 파랑색이 이제 신축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뉴타운처럼 전면 재개발이 되기엔 좀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원미로 기점으로 이 오른쪽 라인들은 지금 이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이제 선정된 곳인데, 이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1년 6월 29일 날 이후 소유권에 넘어갈 경우에 현금 청산이 되는 그런 사업지죠. 네, 그래서 이 원미동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개발은 좀 힘들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한 곳들을 좀 몇 가지 추려봤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진행이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곳들입니다.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한 두세 군데 정도가 더 지금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원미동 같은 경우에 한 50세대에서 100세대 사이에 있는 이 연립주택들이 꽤 많은데, 그런 주택들은 대부분 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매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들은 빌라가 한 2억 5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는 당연히 이제 옛날 빌라기 때문에 높게 놓을 수는 없고요. 한 1억 3, 4천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갭이 한 1억 언더로 1억 전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전면 재개발보다는 좀 규모가 작고 전면적으로 재개발이 안 된다는 면에서 좀 단점이 되지만, 그래도 빨리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주택이 중요하겠죠. 일단 그 전에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원미로 바로 오른쪽 맞은편에 이 원미공원 인근과 그 아래쪽으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원미 4B 구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4B 구역 전체가 이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된 건 아니고 4B 구역의 일부가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B 지구라고 있었는데 이 8B 지구의 일부도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근데 이 두 곳 모두 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매수가 금지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완공이 됐을 경우에 기준 가격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바로 옆에
원미동 이한더 부천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이한더 부천이라는 아파트는 한 219세대 정도 되는데, 만약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됐을 경우에 약 100에서 150세대 정도가 되니까 둘 다 소규모 주택이라는 점에서 기준점을 찾을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이한더 부천이 21년 12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뭐 얼마 안 된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25평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한 3억 7천에서 4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입지나 연식이나 세대수를 고려했을 때 미래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땐 아마 이한더 부천을 시세로 기준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단지 이제 상품 가치로만 봤을 때는 가로주택이 들어서면 25평으로 6억에서 6억 3천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원미동 일대 라인들의 이제 교통을 좀 알려드리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GTX-D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GTX-B와 GTX-D가 이쪽에서 갈림길이 되니까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 같은 경우에는 GTX-B와 GTX-D가 동시에 들어가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 아래쪽에 이 소사역도 한창 개발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사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 그다음에 춘희역과 이 중동신도시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사동 쪽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바로 위쪽이 원미동입니다. 이 원미동이고, 이 바로 아래쪽이 소사구역인데, 지금 현재는 원미동이나 소사나 똑같이 빌라촌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차이점은 이 소사 같은 경우에는 소사역의 인근은 전면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고, 원미동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개발을 해제돼서 이제 가로주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건데, 지금 소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힐스테이트 소사가 분양을 했는데 12.3대 1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에 분양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앞으로 소사 3구역과 소사 본 1-1구역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소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나인 상태고 곧 관리 처분 인가가 날 예정입니다. 1649세대로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대우랑 현대 컨소시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84형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8천 선, 그 다음에 5구형 같은 경우에는 4.3억 선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4 같은 경우에는 P가 한 3억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59형 같은 경우에는 P가 한 2억 후반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사 본 1-1구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높은 건물로 이제 지어질 예정이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480명인데 일반 분양까지 합해서 총 세대수가 1728세대입니다.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 27일 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4형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은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과 쌍용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피는 한 3억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소사 3과 소사 본 1-1구역이 나중에 들어오면 힐스테이트 소사랑 더불어서 이 일대에 이제 시세를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소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중동 신도시, 1기 신도시가 이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런 바람이 이제 일 것으로 봤을 때 같이 이제 시세를 맞춰서 형성을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 역곡동이랑 역곡역이랑 그 다음에 더 옆으로 온수, 이런 식으로 서울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서울에 있는 시세의 영향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원미동 일대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원미동 일대에도 과연 옥석을 가를 만한 그런 물건이 있는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